문재인 유럽 순방 성과 자평, 세계는 냉담. 정권주도 가짜뉴스 타켓 뻔하잖아. 문재인의 해외 순방 때마다 벌어지는 잔혹사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벌어졌는데요. 순방 중 각국 주요 정상들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요 정상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문재인의 뜻과 반대로 북한을 향해 CVID를 촉구하는 한편 비핵화 완전 이행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작년 12월 방중은 기간 축소에 10기 중 8기를 혼밥하는 냉대를 받았으며 심지어 청와대 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시간 지난 5월 22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정에 없던 현지 기자 질문 수용으로 사실상 공개 기자회견장으로 변해버린 바 있으며 문재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말은 전에 들은 말일 테니 통역할 필요 없다고 하는 등 외교적 결례까지 겹쳤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은 유럽 순방 7박 9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서는 교황청의 평화 지지를 얻어낸 걸 성과로 자찬했습니다. 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민노총 산하 극좌 방송과 언론들도 유럽 정상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는 계약 조건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청와대가 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문재인 유럽 순방 성과 예찬론을 펼치며 국민 기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 전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이 김정은 특사처럼 맹활약했지만 51개국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의장 성명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김문수 경기도 전도지사는 첫째, 북한 핵무기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문재인은 오히려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여 선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했지만 아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FVD, 파이널, 풀리 베로파이드 디누클리어라제이션,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보다 더 강한 CVID, 컴플릿, 베로파이어블, 이리버서블 디스민털먼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와 제재 완전 이행을 의장 성명에 명기했습니다. 문재인이 국민 열세를 써가면서 주적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했지만 완전 헛발질로 끝나버렸습니다. 둘째,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 인권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아셈 의장 성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성명입니다. 김정은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 인권 예산 대폭 삭감,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대북 풍선 날리기 처벌법 발의 등 역사상 최악의 북한 인권 상태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에게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 전도지사는 청와대나 외교부나 국내 언론에서 아셈 의장 성명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아셈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관련 영문과 번역을 옮겨봅니다라며 영문과 번역본을 게재했습니다. 의장 성명 번역 내용을 보면 아셈 지도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이프가드 안전조치로 조속히 복귀하고 감시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와 북괴 인권 문제와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아셈 지도자들이 기여할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10월 19일 북한이 이번 73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엔군 사령부 이하 유엔사에 조속한 해체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외교관은 관계 개선과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정세 발전에 따라 유엔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해왔습니다. 종전선언 후 우선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목에서 한미 동맹 분열과 주한 미군 철수를 노릴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라며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유엔사가 남북 간철도 연결 사업 등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자 북한이 유엔사를 비판하면서 은연중에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라의 TV도 이미 북괴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 해체 수순으로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 특사단은 북괴 김정은이 한미훈련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실상 한미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딴지 걸고 지난 9월 20일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위에 끼칠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 말 역시 북괴는 유엔사를 괴물 조직으로 비유하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이 틀리고 바뀌기 일수, 이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듭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재인 좌파 정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 어떻게 응징해야만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바른미래당 이한주 의원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중로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요. 결국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전선언을 해도 유엔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요? 북한도 그리 말했다면서요? 문 대통령하고 그들이 만난 자리에서 그리 말했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우리한테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들의 말만 들으면 그걸 전적으로 믿으시는 겁니까?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그 말을 공식적으로 직접 한 적이 없고 설사 했다 해도 지금까지 신뢰를 지킨 적이 없어서 믿기 어렵고 자기들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유엔사 해체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를 주장할 여건이 되면 할 거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결국 얼마 가지도 않아 이번 유엔 총회에서 스스로 본색을 드러낸 거니 이 합리적 예측이 맞았던 거지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신 군통수권자가 하는 언행치고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전략도 없고 합리적 판단도 없고 오로지 김정은 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이런 중대한 일을 제대로 분석 보도하는 곳조차 별로 없습니다. 여기 링크한 것도 보도라기보다 칼럼에 인용하여 간접 보도한 것이지요. 어찌해서 이런 지경이 된 겁니까? 유튜브 탄압하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줄 서는 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보도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미동맹과 별도로 유엔사는 존속해야 합니다. 위 글에서처럼 한미연합사와 별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벌어졌고 우리 남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 국가란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의 정신이 무시되고 다시 한반도에 북한이 도발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걸 전 세계가 합심하여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못 믿을 문재인 좌파 정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현재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나선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드루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이 항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 정권, 전전 정권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정권 탈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규모에서 비교도 안 되는 1억 건의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 정권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참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서 지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도둑은 감싸면서 바늘 도둑을 때려잡는 이 국가 권력의 모습, 이 이율 배반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 작은 그 사건을 가지고 정권 탈취라고 하면은 그보다도 더 많은 1억 건의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지금도 이 정권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주주의 교란범이니 독극물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가짜뉴스를 색출한다, 척결한다면서 하고 있는데 그 1억 건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왜 방치하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SBS 방송은 과거 민주당이 우파 정권 가짜뉴스 단속에 대해 SNS 정화 기능 얕보지 말라더니 집권하고 나서 말 바꾼 민주당의 이중성을 보도했습니다. 4년 전 당시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은 SNS의 정화 기능을 얕보지 말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은 그때 상대방이 했던 말을 서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이버상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대통령 발언 이틀 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엄벌,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시대 역행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화 기능이 있는 SNS 활동 공간입니다. 성숙한 SNS 이용자들을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점을 지적해둡니다. 사이버 망명 사태로 번지자 원내대표까지 나서 IT 공안 정국이냐며 맹비난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SNS 자정작용을 얕보지 말라던 민주당은 특위까지 구성하며 정부의 엄단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보수 논객들의 SNS 활동에 기대감이 커진 한국당은 4년이 지난 지금에야 표현의 자유를 말합니다. 가짜뉴스를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통위, 정책을 애들 장난점으로 여기는 태도는 거둬주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익성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보의 해악성은 국가가 재단할 게 아니라 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 SBS 권준입니다. 5904 닉네임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